돌자 동네 한 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check oh my trouble stone 이제 다 같이 놀자. 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정말 불안함도 느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앞서 만나봤던 것처럼 우울감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도 이 위기 상황을 그렇게 격하게 느끼는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개학 연기, 온라인 계약 등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청소년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을 텐데요. 네. 오늘은 청소년들의 코로나 블루에 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수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강형규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정말 많이 바꿔놨거든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는데 이 코로나 블루 신조어의 정의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울이나 어떤 불안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코로나하고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가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고 불립니다. 예. 네, 우울감이라는 거는 전 국민, 전 계층이 다 같이 느끼는 거지만요.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위기에 취약해서 더 잘 느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청소년은 아무래도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전환기적 위치에서 주변인으로 머물거든요. 그러면서 다양한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다양한 도전에 직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별한 보호를 받는 아동기 또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인기 중간 어디에서 존재하면서 정체성 혼란과 같은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가 또는 하게 될 것인가 또는 내게 어떠한 역할이 주어져 있는지 그러한 스스로에 대한 그 질문을 계속하면서 또는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가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 또는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는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숙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발달 단계 또는 외부 환경 요인 속에서 감정 발달은 더디게 되고 또 외부 자극에는 굉장히 취약한 청소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나 분노나 또는 우울이나 이러한 감정들이 성인의 2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선생님께서 이제 청소년 상담 센터에 이제 계신 거잖아요. 네. 코로나 이렇게 시국이 찾아오면서 실제 청소년의 상담 건수랄지 사례도 좀 많이 늘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교생 등교 이후에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제 휴관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 문자 상담이나 사이버 상담들을 통한 비대면 상담들에 관련된 통계를 보면은 네. 그 사이버 상담 호소 영역 문제 중에서 가족 관련 상담이 전년 대비해서 45.3% 정도 평균적으로 늘었고요. 네. 3월에서 4월은 완전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뭐 150% 정도 네, 그러니까요. 4월에. 증가가 됐거든요. 4월에. 네. 아마 4월이면 가장 이제 심각한 그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 영역 관련 상담은 전년 대비해서 23%, 특히나 이제 불안이나 강박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또는 부모님들의 상담 건수가 68%나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도표를 보니까요. 상당히 수치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청소년들은요, 또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중에서 어떤 게 가장 스트레스일까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 5월 달에 92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했고 또 저희 상담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결과 가장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상황은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그 단절이 오잖아요. 네. 그거를 가장 많이 꼽았거든요. 네. 그래서 10명 중에 7명 정도의 친구들이 만나지 못한다는 거를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온라인 계약 실시 또는 생활의 리듬이 깨어져 버린 점, 그리고 외출 자제로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갑갑함 등의 순으로 힘들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뭐 생전 겪어본 적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뭐 당황할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또래와의 관계 단절 가장 크게 이제 짚어주셨지만 아무래도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좀 늘면서 부모님이나 가족들과도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 안에서도 갈등이 조금 더 커졌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지낸 사람들 중에 공격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걸 네. 이제 남극에 빗대서 남극에 파견된 사람들 중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심리학계에서는 그 남극형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집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개학 이후에 학업에 대한 부모님들의 간섭이 너무 심해졌다. 근데 이것들을 얘기를 하면 더 많은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네. 꺼내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는 청소년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아이의 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양육 태도인지를 확인하는, 그걸 알고 싶다는 부모님의 상담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학부모님들께도 이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님들의 상담도 이렇게 요청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전보다 스마트폰 그 앱 사용 시간이 4시간 늘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례면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 같은 경우에 평소 이제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서 있었는데 통제할 수 있게 이제 조절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시간이 한없이 늘어나면서 이게 스마트폰 관련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그 심한 사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사실상 그 자녀들의 일상생활 자체를 망가뜨리는 촉매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늦은 시간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서 학교에 지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 태도도 불성실해지고 또 교사와의 갈등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과의 갈등이 점점 갈등 상황에 처해지면서 학교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처한 자녀는 무엇보다도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랑 그다음에 이제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해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이제 대처 방안이나 상담들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이런 상담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건 이제 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실지 어떻게 상담을 해주실지가 가장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앞선 그 인터넷과 관련해 스마트폰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이제 저희들이 상담을 진행을 해 나갈 때 청소년기에는 이제 즐기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인관계 욕구들을 갖는데 그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욕구라고 알려주고 이러한 욕구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결국 스스로의 몫이다라는 것들을 저희 상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인지를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지시나 실행이나 이런 피드백 등의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제어 능력들을 갖게 하고 더불어서 이제 가족 상담도 진행을 해가면서 부모님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그 부모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과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라면 청소년들 누구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려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이제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역 활동을 하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손을 소독하고 하듯이 마음도 방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도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마음 방역을 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목표 설정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집안이나 제한된 공간에 갇혀 지내는 경우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목표 설정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작은 성취감들을 맛보거든요. 그런 성취감들을 느끼는 것들이 청소년들의 우울감 해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시간표를 좀 만들고 좀 더 체계적이고 바쁘게 생활하는 것도 결국에는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혼자 이렇게 앓지 말고 말문을 좀 여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작은 행동이지만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또 자기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고 또 너무나 많은 짐들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거의 바탕에서는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또 그러려면 저희 같은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 1388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매체를 이용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들도 이제 해주셨는데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네. 상담 필요한 분들은 청소년 상담 전화 1388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꼭 연락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영규 센터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